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영상, 논평, 뉴스 정말 번물 터지도록 많이 나가네요. 저도 뭐 가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요즘은. 그런데 우파 유튜버들의 이 아이템 그 소재 중에요, 한동훈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한동훈을 이제 까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방송이 많고요. 뉴스도 한동훈 관련 뉴스가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온통 한동훈과 그 밖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면 뉴스의 대부분은 한동훈이 거의 한 50%, 60%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이례적. 왜 이들이 한동훈을 이토록 이렇게 띄워주느냐라고 생각하면요, 결국 한동훈 뉴스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단계 사태를 이제 이 계기로 한동훈에 대한 검증,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요, 그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변증만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동훈에 대한 신상 털기, 한동훈에 대한 검증은 지금부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 주요 언론사들이 한동훈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도저히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이 소위 이제 보수 쪽으로부터도, 우파로부터도 이제 배척당할 수밖에 없지만, 좌파로부터도 뭐 이렇게 뭐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나 이런 자들이 한동훈을 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적 야망, 정치적 도박은 백일천하 그 수준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단계 사태 등등으로 인한 자신의 수신 제가와 관련한, 그리고 정치 도의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겠죠. 이것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과의 관계, 조국과의 관계 속에서 소위 대야 공조, 대야 정책,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 스타일, 노선, 스탠스,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자리를 잘못 잡았다 할 정도죠, 한동훈 자신이. 여기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면 안 될 정도로 낯설고도 이상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왜 이 동네에 왔느냐?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여기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달라요. 보니까 정치적 이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중도로 혹은 뭐 세련된 보수 이런 걸로 이제 보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짧은 기간에는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일 수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정체는 드러납니다. 정치적 야심가들은요, 자신의 속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제 반드시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한동훈은 총선 대패하고 난 이후에 야인의 길로 이제 가는가 했는데, 불과 뭐 2달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정계 복귀하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한동훈을 그렇게 만든 가장 큰 힘은 여론 지지율이었죠. 지지율.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그 당시에 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없었잖아요, 보수 안에서. 그러니까 유일 대안이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원래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분과 뭐 주장이 있더라도 그 지지율 앞에서는 다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명분이 이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100번 있으면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결국 세가 항상 이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정치 이쪽을 너무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그 판단으로 재단하면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새가 크게 흐를 때는 그 새를 따라가 주는 게 맞죠. 한동훈을 처음부터 저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극히 예외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싫었던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한동훈이 했던 어떤 그런 과거 검사 시절에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걸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둥들이죠. 뭐 정몽구 회장, 그 이재용 회장, SK 그 최태원 회장, 뭐 등등 이런 어떤 거물들을 또 감옥에 보내는데 구속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또 한동훈입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을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인물 중에도 한동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섭섭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동훈 저 아닌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동훈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주요한 언론사에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거나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크게 괴념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둘 한동훈의 약점 혹은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게 완전 적대적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권 전체가 크게 대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는 20%, 한국갤럽 기준 20%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약 한 30% 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한 25% 좀 될 것으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찐팬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 지지율에서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의 실체를 알아가면 한동훈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이 당계 사태, 여기에 지금 부인이 연루되었다, 개입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지금 터진 지 며칠 됐잖아요. 강남 맘카페에서 그 이상한 짓 하다가 퇴출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 드루킹 같은 그런 매크로를 활용해가지고, 킹크랩이라 그러죠, 그 이름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벌써 몇 달 전에 한동훈의 그 여론 조성팀, 댓글 조작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과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동훈은요, 본인의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역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여론 선동, 여론 조작에 힘입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지금 생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엄청난 어떤 꽃바구니 화한 보내기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부인인 진은정이다라는 그런 뉴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시부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여당 대표 가족이라 치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지금 한순간에 3,000%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이 한계이자 자신의 그 숙명인 것 같아요. 총선 대표하면서 이미 결정된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훈이면은 대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을 견인하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줄 알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욱더 작아지고 있고 용산은 용산대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반면에 저쪽에 있는 야당, 민주당은 더 커지고 있어요. 세력이 더 커지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은 더 빵빵해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으로 그래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다.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 한동훈은 너무도 많은 치명적 하자를 갖고 있다.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언론사에서 저걸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저걸 까기 시작하면은, 한동훈은 그날로 반드시 수직 하락한다, 붕괴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한동훈으로 계속 가는 게 그게 능사일까요? 보수 전체가 혹은 국민의힘 이 진영 전체가 한동훈의 두 어깨 위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을 대체할 선수가 지금 없어 보일 겁니다.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한동훈이 그래도 10%대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5%에서 7% 왔다 갔다. 홍준표, 뭐 오시훈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는 3%, 4%도 있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말고는 선수가 없으니까 대안 없으니까 한동훈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만일에 저런 식으로 가서 결국 힘 못 쓰지 못하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다. 괴멸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전부 다 원 오브 댐.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몇 명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저는요. 기존에 있는 인물 말고 새로운 인물로 세우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70대 신인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보고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동안 대선 주자로서
현역 정치인으로서 그런 대접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런 의지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좀 튀는 행동을 잘 안 했다니까. 그리고 한동안 광화문에서 그냥 태극기 들면서 운동을 또 하면서 몇 년 보내면서 야인처럼 보였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 눈에는 김문수가 정치인이다, 대선 주자다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지난번 한국갤럽에서 갑자기 여론조사 한번 딱 넣었는데 바로 4.6%가 나왔잖아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기적이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김문수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났어요. 야당 의원들하고 싸웠잖아요. 그거 이제 소위 이제 국적 논쟁,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4.3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팩폭을 했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쪽 선동가들 야당의 주구장창 저쪽 친일 프레임을 갖고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냥 일합을 겨뤘잖아요. 그야말로 큰 싸움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는 조선중앙통화, TV조선 채널A, 뭐 JTBC 같은 이런 보수 언론도 전부 그 이야기를 김문수를 띄우기 위해서 보도한 건 아닌데 그 이슈가 대형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뉴스를 이제 그걸 접했지. 그 후에 그 얼마 후에 여론조사 하니까 바로 5%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두 번쯤 겪더니 민주당이 요 얕게도 김문수를 상대하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정감사할 때 김문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장관인데. 김문수는 거기서 배제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없는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고용노동부 감사. 차관이 다 했다니까. 차관이야 국장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국정 논쟁 벌이고 나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랬어요. 거기서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옳다가 70% 가까이 나왔어요. 70% 가까이. 그때는 망한 나라가 맞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었다라는 게 팩트 맞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어쩌고 저쩌고 뭐 3.1 운동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적은 유지된다? 그럼 나라 안 망했다라는 겁니까? 이런 주장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5%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경악한 겁니다. 그들이. 아, 이 사람 건들면 안 된다. 싸울수록 손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야, 오히려. 김문수를 거꾸로 몰고 그냥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김문수가 몸집이 그냥 눈덩이 이제 굴리기처럼 막 커지네. 그래서 5% 넘는 순간 끝납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가 뭐가 없어. 바로 다 치고 올라갑니다. 김문수는 꼰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걸어온 길 자체가 꼰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김문수는. 그야말로 신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보통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서사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대선 주자급 중에 서사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 서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개인의 서사고 개인이 그냥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나쁜 짓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악당인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서 온갖 이 짓 저 짓 다 해가면서 검정고시 치면서 막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지. 결국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시장도 되고 뭐 그러면서 경기도지사까지 했고 당대표도 되고 뭐 대선 후보도 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문수 딱 갖다 대보세요. 김문수는요 이재명을 그냥 압도하는 개인의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전설. 학생운동권의 전설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설. 이걸 인정 안 하는 좌파들이 없습니다. 한때 그 노회찬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좌파에서 김문수 보고 변절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욕을 할 때 니들이 김문수를 아느냐? 김문수가 얼마나 위대했던 인물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식으로 두둔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거기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뭐 학생운동 하느라고 수업도 못 받았겠지. 그러면서 졸업도 제 시간에 못했죠. 그러면서 위장 취업으로 구로공단에 뛰어들어서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같은 노조위원장을 했던 다른 회사입니다만 그 부인도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 노조위원장끼리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전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이분도 전설이지만 그 부인인 그분도 전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분들이에요. 두 사람 다. 그리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 주변에 털어도 먼지가 없다라고 하더라고. 뭐 털면 조금의 먼지는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것이다. 지금 보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가장 적게 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동훈은 아니에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틀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카드야. 이건 100% 지는 카드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 이미지, 인상만 보고 그냥 인기가 좋았을 뿐이지, 그 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뒷모습을, 뒤에 있는 것을 열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서사에 있어서도 저쪽, 이재명은 김문수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김문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반대하다가 정학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국가의식, 사회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사상 전향을 통해서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을 보더라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큰 업적을 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여러분이 김문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띄울 수 있는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미디어에서 김문수를 조금 다뤄줘야 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된 그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 사람이,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이 김문수를 이렇게 선뜻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김문수가 갖고 있는 길이 정광훈 목사하고 또 연결된 그게 또 있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꺼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솟아오를 인물은 솟아오릅니다. 하늘이 낸 인물은 결국은 또 오른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도 위험하고 명태균 사건으로 지금 제일 큰 피해자가 오세훈이 될 것 같아요. 홍준표도 위험하다 그래요. 명태균이나 그 강혜경 쪽에서 벌써 말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자기들이 한마디 하면 간다 그러네 그냥. 그분도 지금 심상치 않고 한동훈도 지금 뭐 봐서는 끝났습니다. 이대로 못 가요 절대로. 단계사태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잠깐 단계사태를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십시오. 장해찬 한동훈 안에 강남 맘카페에서 여론조사하다가 퇴출당했다. 이게 너무도 구체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벌써 보도 나간 지 며칠 됐잖아요. 이게 장해찬의 주장이지만 이게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은요, 이거 엄청난 명예훼손이거든. 박살난다고요.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특검팀 그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는데 알고 보니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원정 변호사가 신분을 속이고 여론을 만들었다. 진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전격 퇴출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등장한다. 한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됐다. 바로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점에서 강남맘 카푸치노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일한 수법으로 보인다. 당원 게시판 DC 인사이더 맘 카페를 종횡무진 누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여론 조작은 심각한 문제.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가족 문제를 덮는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가족부터 신경 쓰라라는 냉소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한동훈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죠.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동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해명도 못하고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대표직을 흔들고 있다.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공작을 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대로 두면은요 필페이 카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거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냥 완전 최대 이게 떡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자양분을 막 공급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보수 쪽에 유력 대선주자 중에 이만큼 의혹이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특검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너무도 무섭습니다. 기존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인 고발사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외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드러난 공천권 사천 논란, 댓글 조작, 공소권 거래, 탄핵 대상 검사들과 함께 정원 조작한 의혹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법사위에 상정시켜 진행하겠다. 자, 한동훈 특검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한동훈은 뭐 그냥 못 살죠, 뭐. 아무리 자신이 법을 잘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검사에 있던 시절과 피의자 신분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다. 검사가 피의자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두려운 일인데 그걸 한동훈이 갑과 을이 바뀐 상태에서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게임 아웃이지. 이거 무서워서라도 한동훈은 앞으로 꼬리를 내리고 이재명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이나 조국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제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잘게 썰어서 짧게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어쨌거나 한동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혐의, 의혹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